결국은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역사 광복군,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좀 우선은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완영 총장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사태가 심각성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 말 그대로 끝나고 중화문명 선전공정, 일명 전파공정을 열심히 전 세계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일본은 아예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교과서까지 만들었고 이제 임나 일본부를 이제 부활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번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큰 국가 국민들 정체성까지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태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왜 이제 이번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사학계 그리고 정치인들 지금까지 한 명도 앞으로 나와가지고 동북공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냐. 특히 역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발표가 됐는데도 아무도 지금까지 반론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국 사학계에서. 왜 이런 꼴이 됐느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참 이렇게 국회의원들 그렇게 보면요. 정치인들도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도 오늘 뭐 이야기 들으다 아시다시피 동북공정의 논리를 제공한 주체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역사학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 한국사가 동북공정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아무도 동북공정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동북공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최근에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동북공정은 단순하게 학술 논쟁 아닙니다. 지금 이 정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보면요, 이게 마치 동북공정이 학술 논리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어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치 공정입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국가적 단위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술로 맡겨놓고 학계에서 나서 가지고 이것을 막아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정치적 단계에서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먼저 보시고 지금 현 한국사, 중국사를 어떻게 편입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한국사는 말 그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돼요. 동북공정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국사는 중국의 반국 속국사로 편입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들 2019년, 2020년 자료, 여러분들 지금 PT 자료 보시죠. 동북 고대 반국 속국사 연구 총서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 행사를 엄청나게 중국에서 크게 합니다. 크게 하는데 내용이 뭐냐? 동북방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밑에 있는 것처럼 고조선부터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까지 어떻습니까? 중국의 요번에 정사체제 안에 바로 정사 안에 자기들의 반국 속국사로 편입을 끝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제후국 아니면 식민지 국가라는 뜻이죠.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학술 작업이 공정이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저 책도 이제 저 내용도 전 세계에 완전히 뿌려질 겁니다. 완전히 뿌려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끔 중국이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조선을 뺏기는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왜? 보셨죠? 우리나라 학계에서 고조선하고 당군을 부정합니다. 이런 꼬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이 중국사로 들어가는데도 돼요. 나서 가지고 항해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까지 누가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 엉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 중국 역사라고 이번에 주장을 했죠. 그것도 속국사로 이제 편입을 다 끝난 상태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지금 현 한국 사학계 교육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내용 체제를 지지하는 학술입니다. 그런 학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넘어간 건데 보면요. 지금 뒤에 들어가신다면 자,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국가의 경기를 이야기하는 영토를 구분해주는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가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국경선이죠. 국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번에 며칠 전에 최근에 이제 방크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바로 만리장성, 전 세계 이제 지도책을 보시면 아시아 지도를 보신다면 만리장성이 전부 다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 보면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온 적 안 왔다고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황해도까지 만리장성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크에서 나서 가지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면서 저 지도를 빼달라고 지금 이제 운동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 보시다시피 전 세계의 모든 이제 지도는 뭐냐면 진시황 때 지도, 진나라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만리장성은 황해도까지 그려져 가지고 전 세계에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파공정, 선정공정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요, 위만까지 들어오죠. 자, 위만도 있기 때문에 연나라 장성까지도 바로 그 만리장성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연나라 장성이 북한까지 왔다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연나라 장성이 북한까지 있을까요? 현장에 가보면 연나라 장성 없습니다. 없는데도 누가 주장하느냐? 우리나라 모 교수가 연나라 장성이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이. 이래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고맙다 치고 어때요? 고맙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연나라 장성을 북한까지 표기해 줍니다. 그냥 코 안 풀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북한의 영토가. 자, 이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한국에서 열심히 낭낭군이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대로 자기들 사세에서는 한사군 낭낭이 북한 평양에 있다는 기록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한국의 사학계에서 열심히 100년간 가르쳐줬기 때문에 덕분에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번에 지도를 그릴 때 북한 지역이 약 420년간 한나라 식민지라는 지도를 저렇게 그려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위나라가 어떻습니까? 위나라, 북한 지역이 위나라 식민지였다고 영속해가지고 또 이렇게 식민지로 나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47억 지도를 그릴 때 위나라,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국지 여러분들 열심히 1000번 만번 읽어보신 분, 언제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을 가지고 경기도까지 위나라가 왔다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 덕분대로 어때요? 중국은 저렇게 위나라, 북한 지역은 아예 위나라 식민지라고 그려가지고 전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진나라. 이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 아닙니다. 저 진나라 식민지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한국사는 당군 없었고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계속 통치하던 지역이다. 식민지 지역이다.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뭐냐면 북한 지역은 자기들의 고대 영토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아까 지도 보셨죠? 2020년 한국사 교과서의 모든 것이 뭐냐면 북한이 고조선이라고 남북한을 잘라가지고 지도 색깔을 달리가 표기해 줍니다. 말 그대로 동북공정을 100% 더 줬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자,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중국은 이제 다민족 국가를 바탕으로 한국의 조선족 문화를 자기들 역사 문화를 돌리는 작업을 했는데, 자, 2011년 자료 보십시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한복 뺏어간다고, 김치 뺏어간다고 이제 열받아가 일어나는데 10년 전에 정신 차렸다면 좀 막았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 강의로 돌아오면 저보고 미쳤다 했습니다. 왜? 저런 거 안 일어난다고. 근데 2011년 보십시오. 벌써 그때 판소리라든지 아리랑 가야금 다 혼례 실험 다 뺏어갔습니다. 조선적인 문화를 하면서 중국의 문화유산, 국가문화유산 다 돌려버렸죠. 그때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한국의 아리랑이 아닌 조선족 아리랑을 지정한 분야.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해가지고 좀 다 뺏겼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해가지고 저 때라도 방어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방어할 논리가 있었을 건데 문화재청부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짓 해가지고 다 뺏기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가급 문화재로,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시키는 중국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자, 총 24개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중에 길림성에 18개, 류령성에 3개가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요겁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죠. 판소리까지 다 나오죠. 우리나라 판소리 하는 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판소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판소리는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갑니다. 왜 한 사람도 안 나서가지고 어떻습니까? 항의 안 합니까? 판소리만 잘하면 끝납니까? 이게 정신교육을, 역사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꼬라지가 요리되어 있는 거에 보면요. 보시면 그네뛰기, 널뛰기 전부 다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장고, 실험료 넘어갔죠 벌써요. 자, 그리고 김치, 추석까지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입니다. 자, 이렇게 다 조선족이라는 게, 조선족은 뭐냐? 중국을 구성하는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화민족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간 거죠. 자, 추석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해감내, 전통원래, 그리고 어때요? 한복 벌써 넘어갔죠. 이번에 한복 좀 넣는다고 우리 국민들 열받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제발 10년 전에 좀 정신 좀 차렸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해운내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저런 문화가
중국의 이제 국가급 문화재로 다 돌려져 가지고 가면 돼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저것이 자기들 문화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어필할 겁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농악무도 아예 들어가 버렸고요. 농악무도 이제 중국의 문화유산 들어가고 있고, 자, 그래서 이번 사태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조선 구마사.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조선시대 왕 중에 한 분이 어떻습니까? 세종대왕 시대 때 드라마가 뭐죠? 흡혈귀 영화로 드러났습니다. 저거 두 번 하다가 폐지되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저런 건 절대로 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항의해가지고 폐지됐는데, 우리나라 모 대학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교수 딱지단 학자가 나타나 하는 말이, 아, 저는 예술 창작을 막는 거라고,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합니다. 교수, 국사학과 교수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저 폐지하니까 뭐예요? 보면, 아, 창작을 막는 거라고. 그런 개소리라고 잡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저 드라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당태종 때, 한무제 때 흡혈귀 드라마가 나오시면, 궁중 드라마가, 그러면 중국인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아마 드라마 만든 사람으로 때려 죽이려 겁니다. 그런 정서도 모르는 우리나라 학자가 나서나가지고 저런 걸 폐지하는 것을 뭐냐, 창작의 예술을 막는 거라고, 이런 제가 욕을 안 해서 오늘 참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방어하는 우리나라 학자도, 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래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 이번에 동북공정 이렇게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중국 드라마에 흠뻑 피해, 지금 무협 드라마라든지 열심히 보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보셔야 될 게, 저 시녀들이라든지 종이 입는 복장 보십시오. 한복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들 한인들은 절대로 한복 안 입힙니다. 중심 인물들은 전부 다 자기들 복장 갖추고 전부 다 신녀나 종돌이 어떻습니까? 한복을 입게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화를 하나로 자기들 중앙 문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이 낮은 문화권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문화 운동을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펼쳐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의 드라마, 지금도 드라마 사건이 있었는데,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뭐 모든 문화, 역사 문화를 이제 중국 문화로 굳히는 작업에 이제 거의 들어갔습니다. 다 작업됐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는 지금 전국의 대학가, 그리고 중국의 시도에 생기고 있는 공자학원, 공자아카데미 중국 문화입니다. 중국에서 다 지어줍니다. 다 줘. 돈 이야기하면 필요하면. 특히 뭐냐면 우리나라 공자학교 아카데미는 우리나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기 가면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물론 한자 다 배워줘, 좋은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중화사관을 배웁니다. 제가 미국 가서 강의를 하니까 그 다녀온 어떤 손자가 그러더랍니다. 교포의 손자가, 할아버지,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였다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공자학교 다니는 손자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저 공자학원이라는 저런 것을 첩보기관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쫓아내는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경제신문 보십시오. 전 세계에 다 포진했습니다. 다 포진했고, 특히 한국은 여기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유명 대학가에 공자 아카데미가 다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중화사관을 전파하는 그런 인재들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리한다면, 동북공정은 뭐냐? 잘 하셔야 될 게, 단순한 역사 논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영토 국경선 문제로 앞으로 이제 가고 있다, 동북공정은. 그래서 우리는 이 동북공정은 국민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나서 가지고 이 동북공정을 대응해야 되고 보면요, 그러면서 또 역사 학자들도 나서서 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북공정 이번 사태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심한 말이지만은도 역사운동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동북공정하고 일본 역사 침탈 속에서 이제 이번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번 사태는 한민족 정체성을 부정하는 최악의 사태다. 특히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코로나19보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고,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뭘 하느냐면 을사오적에 비유해가지고 신축 12적이랍니까? 그리고 역사의 12역적이라는 표현까지 씁니까? 옛날에는 명예훼손건이죠. 근데 지금 조용합니다. 왜? 그만한 상응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했고, 이번에 재헌사까지, 우리나라 재헌의 역사까지 부정하고, 교육사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홍인간을 삭제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습니까? 뭐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뭐냐면, 이번 사태는 뭐냐면, 당군과 고조선의 실존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뒤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뒤에 배경에 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런 사건이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폐기 안 한 법안이 있죠 보면요. 요거 폐기될 때까지 진짜 눈을 부릅뜨고 요번에 12명이 그분들 철저히 감시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폐기하게끔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좀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좀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토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 국민들 이 영토 문제를 단순하게 물리적 영토의 의미로만 축소시킨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사고의 영토, 의식의 영토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이제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른 게 결국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희들은 역사광복 운동을 하는 단체 입장에서 역사는 반드시 올바름으로 정리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에서도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회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끝까지 깨어있어야 됩니다. 결국 역사의 물결을 지금 이 순간까지 진행시켜 온 것은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역사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9,000년 역사 속에서 불과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면면한 그런 홍익인간의 정신 그리고 유구한 역사가 지금 완전히 밑바닥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낸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기의 역할,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의 힘이 모여가지고 그 역할을 해줄 때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촉구 성명을 신문 광고를 내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낸 이 국회의원 12명이 대국민 사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지금 철회 이유를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어떤 전혀 사과의 어떤 의미나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촉구를 하고 두 번째는 초중등 교과서에서 사라진 홍익인간 관련 내용을 반드시 복원을 하고 그 뜻을 더더욱 세세히 기술하라는 촉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익인간의 이념과 철학을 대한민국을 넘어서 말 그대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류 사회에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 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지난 1월에 그 민족사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 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학술 논문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6월 넷째 주에 대한국제학술문화제를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그 의욕 있는 젊은 학자들이 정말로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연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6월 넷째 주에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역사의 모습과 문화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연구 논문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회원들 그리고 지금 이 그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 꼭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국민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역사광복군 동지 여러분 고맙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고 우리의 바른 역사 문화를 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사랑의 회원 가입을 통해 가지고 역사광복군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가지고 배달의숙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끝으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